안녕하세요. 나리랑입니다. 오늘 해볼 이야기는 꾸준히 하는 방법입니다. 처음으로 댓글로 이런 주제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한번 해보고요. 그리고 저도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보려 합니다. 꾸준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에 꾸준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. 왜냐하면 세상은 운이기 때문입니다. 내가 어떠한 도전을 한다면 그 도전이 이루어질 확률은 굉장히 작습니다. 그래서 내가 단 한 번만의 도전으로 내 목표가 이루어진다는 건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인 거죠. 그래서 그 운을 높이려면 꾸준히 도전해야 됩니다. 만약에 내가 목표가 이루어질 확률이 1%다 하면 100번을 실행해서 그 1%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결국 세상은 운이기 때문에 그 확률을 높이려면 계속 도전해야 되는 반복이 필요하고 그게 결국 끈기인 거죠.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끈기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. 근데 이제 사실 꾸준히 한다는 게 쉽지 않죠. 왜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계속 불확실성에 자기 자신을 던지는 거잖아요. 내가 이 꾸준함을 통해서 목표를 이룬다는 확정은 사실 없는데 약속받지 못한 계약에 계속 스스로를 던지고 도전하고 하지만 내가 노력한 것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내가 한 일들이 다 무의미해지는 기분을 느끼게 되고 그럴수록 지치게 되죠, 사람은 사실.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꾸준히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방법론적인 얘기를 먼저 하자면 첫째로는 목표를 쪼개는 것입니다. 목표를 쪼개는 이유는 내가 너무 먼 목표를 볼수록 성공에 대한 허들도 엄청 높이는 거거든요. 그러면 내가 그 목표를 향해 가면서 작게 이룬 것들을 보질 못해요.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더더욱 지치게 되는데 목표를 세분화해서 쪼개고 그 쪼갠 목표를 조금씩 이뤄 나가면서 내가 이뤄낸 것들, 성취들을 보게 된다면 내가 지금은 실패했지만 무언가를 배웠구나. 이 배움을 토대로 다음번에 실행하면 더 목표에 가까이 도달할 수 있구나. 이런 성취를 느끼면서 조금 덜 지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재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목표를 쪼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두 번째로 첫 번째랑 좀 이어지지만 매우 작은 성공 기준을 잡아라. 제가 달리기를 1년 동안 했을 때 잡았던 성공 기준은 집 밖으로 나가서 1초만 달려도 달리기다 였거든요. 그렇게 작은 성공 기준을 세운 덕분에 실행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무너뜨려서 제가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거죠. 사실 시작이 반이다라는 게 막상 하면 할만하거든요. 근데 그 하기 전에 이걸 해야겠다라고 선택하는 게 굉장히 괴로워요. 왜냐면 사람은 뭔가를 실행하기 전에 그 두려움을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, 두려워할 필요 없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작은 성공 기준을 세워서 실행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. 저는 이런 방법으로 꾸준히 실행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. 그건 내 스스로 중심을 잡는 겁니다. 이거랑 끈기랑 무슨 상관이냐? 중심을 잡는다는 게 뭐냐? 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 있겠는데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저도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꾸준함의 중요성을 좀 깨닫고 또 그걸 실천하고 그러면서 내가 무엇이 바뀌었기에 이렇게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됐을까?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. 근데 그냥 절 바꾼 건 제 인생의 기준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. 내 행복을 위해 살자라는 기준을 세우고 그걸 진심으로 스스로 지키려고 하면서 저한테 항상 선택의 순간이 오잖아요. 그럼 그 선택의 순간들이 왔을 때 나는 내 행복을 기준으로 살아가자고 생각을 했으니까 나한테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그럼 가장 내가 행복한 길이 뭘까를 기준으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조금 나한테 힘든 길이더라도 그것이 내 행복을 위한 길이라면 마땅히 그걸 선택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사실 꾸준히 한다는 거 되게 힘든 일이고 꾸준히 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살 수 있습니다. 근데 뭔가 내가 계속 발전을 하고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내가 행복해지는 길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꾸준히 하는 거 힘들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자라고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결국에 저희는 많은 방법을 찾잖아요.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방법. 꾸준히 하는 것도 내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요. 근데 그냥 더 나아지고 싶다 그런 모호한 기준으로 계속 선택한다면 물론 어느 정도 동기는 될 수 있겠지만 지치는 순간
내가 체력이 떨어진 순간이 왔을 때 그럴 때는 좀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왜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내가 왜 더 나아지고자 하고 나는 왜 계속 살아가려 하는지 그리고 왜 꾸준히 하려 하고 왜 나는 항상 이런 선택을 하는지 그 왜를 알아야지 사람이 중심이 잡히거든요. 그러니까 선택의 종합적인 기준이 생기는 거죠. 제가 행복을 제 중심으로 잡았듯이. 그래서 그런 스스로의 중심을 세웠을 때 그 꾸준함이 나에게 맞는 방법이라면 조금 힘들더라도 혹은 두렵더라도 그 꾸준함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. 꼭 꾸준함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서 나에게 좋을 걸 알지만 그와 수반되는 고통이 두려워서 망설이며 선택을 하지 않거나 미루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과감히 선택하고 빨리 실행할 수 있게 될 겁니다. 그래서 꾸준히 하는 법은 그리고 내 인생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선택, 좋은 행동을 하는 방법은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하는지,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 중심을 잡는 게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안 와닿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꾸준히 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스스로 돌아본 바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좀 더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고 나를 위한 선택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나를 돌아보고 나만의 중심을 잡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